정의, 뭐 민중의 지팡이, 정의, 나 정의롭게 살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해요. 법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사회는 도대체 어떤 조직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해요. 이런 질문 자체가 정의에 대한 물음이라는 거예요. 그 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묻는 것,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조직되어서 돌아가야 되는지 그 중심에는 정의가 무엇이냐에 대한 물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의에서는 뭘 중요시 여기느냐? 세 가지를 중요시 여겨요. 복지, 그리고 자유, 미덕. 그래서 질문이 정의는 어떤 주장을 하게 하는가라는 거예요. 자, 벤담의 공리주의를 말씀드릴 건데요. 최대 행복, 최대 다수, 최대 행복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멀리서 이런 기차가 와요. 특히나 히어로들한테는 이런 문제가 왜 맨날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멀리서 기차가 오는데 앞에 인부가 5명이 있는 거예요. 헉, 큰일 났어. 이제 직진하면 얘네 5명은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더 끝장나고 더 곤란스러운 것은 한켠에 한 사람이 일하고 있는 노선이 있어요. 여기서 나는 어디에 레벨을 돌릴 것인가. 이 레벨을 돌리면 한 사람이 죽고 5은 살고, 직진을 하면은 5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요. 공리주의는 공리를 극대화하는 행위는 뭐든지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가 말하는 공리, 공동의 이익은 이제 쾌락이나 행복을 가져오고 고통이나 불행을 막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공리의 반대는 살이죠. 이 거지가 있어요. 공리주의 입장에서 이 거지를 어떻게 보느냐를 볼 거예요. 두 가지 불쾌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거지를 보고 인정이 많은 사람은 동정심이라는 고통을 받아요. 저 사람을 보니까 동정하고 싶어라는 불쾌를 느낀다. 어떤 한 사람은, 인정이 없는 사람은 뭐 이런 더러운 것이 다 있어. 혐오라는 고통을 느껴요. 공리주의에서는 이 고통이 없어야 된다 주의예요. 이 고통도 다 행복이고 기쁨으로 우리는 처리를 해줘야 이 사회는 정의롭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들을 구빈원에 갖다가 넣어요. 구빈원은 구할 구, 구제할 구와 빈민, 그 거지를 구제하는 원, 기관에 넣어서 거기서 강제 노역을 하고 노동한 값으로 또 본인의 삶을 이제 이어갈 수 있는 그 제도에 넣는데, 이게 우리 옛날에 한번 했지만 강제 노역으로도 이행되고 참 딜레마가 있는 어떤 곳이에요. 근데 이렇게 구빈원에 이런 거지를 갖다 넣으면 이제 행복이 이제 올라가고 불쾌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공리주의. 그래서 근데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은 그 좀 너무 양적이지 않냐, 쾌락에는 질적인 쾌락이 있다, 그 질적인 쾌락을 얼마만큼 누리느냐에 따라서 공리가 형성이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고급 쾌락이라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더 바람직한 것, 더 가치 있는 쾌락이 있음을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주말이었어요. 주말에 TV를 보는데 나는 이런 격투기를 보면서 아주 원초적으로 피 터지는 걸 보고 싶은지, 심슨가족, 참 유쾌하고 에피소드 있는 심슨가족을 볼지, 아니면은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읽을지. 이 쾌락이 고급인 이유는 우리가 그걸 더 원해서가 아니라 그게 더 고급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급 능력을 사로잡고 싶고 그런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욱더 인간답게 만들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롤스는 미국의 정치 철학자예요. 그리고 서로의 운명을 공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로의 어떤 운명을 공유한다. 운명을 공유한다라는 것은 빈부격차는 없고 딱 평등해야 되는 것을 이제 주로 이제 지향하는 건데, 차등 원칙이 뭐냐? 차이를 다루는 방법인 거예요. 롤스의 입장에서는 노력하는 거, 도전하는 거, 소위 높은 자격을 누릴 만한 사람이 되려는 의도 그조차도 이미 그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행복한 가정과 사회적 환경에서 지지받았으면은 이거 노력, 도전, 죽어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 다 기존에 있었던 가정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데, 상대적으로 박해받고 막 고아로 태어나고 그런 태생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그 격차에 대한 불평등은 어디서 보상을 해줄 거냐는 주장인 거죠. 그래서 참 이 마이클 조던이나 우사인 볼트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태생적으로 이게 속도가 이게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달리기를 엄청 빨리 했대요. 엄청 빨리 했는데 야, 내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우사인 볼트 기절했다가 다시 뛰는 것만도 못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불평등의 차이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렇게 천부적으로 잘난 사람들, 이제 뭔가 선천적으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비교적 재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복지를 해줘야 되고 어떤 그들이 훈련을 하고 교육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갚고,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서 그런 행운을 얻지 못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서로의 운명을 공유하는 거다. 그래서 공동의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각자에게 우연히 주어진 선천적 사회적 여건을 이용하자. 우리 여기 보면은 어떤 분은 뭐 철학을 잘 하시고, 어떤 분은 언어를 잘 하시고, 문학을 잘 하시고, 또 어떤 자기 분석을 잘 하시고, 이런 각자의 선천적으로 또 개발을 많이 했던 부분들을 이 장에서 서로의 운명을 공유하면서 같이 커가는 것들을 이제 지향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롤스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긍정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버드대생들이 이런 걸 듣고, 아니 내가 태어나기를 머리 좋아서 하버드대 온 게 아니라 죽기 살기로 하버드에 왔는데 나의 이 노력을 롤스는 너무 회의적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미국이든지 영국이든지 이 존 롤스의 이 차등 원칙으로 인해서 어떤 주장들이 왕성하게 펼쳐졌다. 아 그래, 우리가 평등이라는 걸 항상 생각하지만 이 사람의 입장에서 평등을 생각해 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이렇게 격차를 줄이는 데 관심을 가졌다라는 붐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종합으로 얘기하자면 샌델은 이렇게 어떤 주장들을 나열하면서 본인의 주장을 마지막에 펼치는데, 이야기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야기. 인간을 서사적 존재로 보는 맥킨타이어 시각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도 조별 토의 했었지만, 내가 1999년도에 뭐 태어났어. 그때부터 내가 벌어진 일들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나기 이전과 내 어떤 조상들에 의한 그 어떤 과거의 역사성을 담는 그 서사적으로 내가 존재가 있는 상태에서 현 존재에 대한 어떤 그 딜레마를 해결하면서 그거를 극복해 나가면서 공동체적인 어떤 정의를 이룩해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정의가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서사적인 존재, 맥킨타이어 같은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전체를 보면서 가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 어떤 기반을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독일 나치나 여러 가지 유대인 학살이나 거기 참 안 좋은, 정말 역사적으로 아픈 역사가 있지만 후대에 그래도 어떻게든 갚아보려고 노력하는 후대들의 노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은 이런 인간을 서사적 존재로 보고 맥킨타이어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부분이지만 그래도 어느 부분은 독일인들이 정의로울 수 있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게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고민해야 된 것은 공동의 선을 고민해야 되고, 판단력을 길러야 하고, 그렇게 어떤 시민의식이 높아진 상태에서 시민이 어떻게 스스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공동체와 사회와 정치에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이제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개인은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보살피는 것이 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